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이완형입니다. 오늘 밤에 일하는 당신의 건강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좀 몇 마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좀 독특한 과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오늘의 주제가 조금 더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낯섭니다, 굉장히. 1년에 한 30여 명 정도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학과니까 수천 단위의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크기도 작고 비율도 좀 작습니다. 하는 일도 이제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공장에 직접 가서 또는 사업장에 직접 가서 근로자분을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잘 없고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뭐 다들 너 대체 어디냐? 왜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낯설고 좀 드문 관심도가 낮은 학과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좀 채널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죠. 대부분의 밤은 다 모든 동물 식물이 잠들고 자연도 잠듭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밤이라는 건 꼭 있어야지 이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24시간 사회가 됐습니다. 24시간 사회 또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회라고도 부르는데요.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다양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고 싶거나 뭘 먹고 싶거나 누굴 만나고 싶을 때 또 뭘 사고 싶을 때 시간적인 제약이 사라진 사회를 통상 24시간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그렇지만 이미 24시간 사회가 도래했죠. 심지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파서 밤에 어느 병원을 갈지 혹시 병원이 문 닫았지 않았나 이런데 고민한 적은 없을 겁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좀만 나가면 있었겠죠. 또 밤에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택시를 부르거나 그런 게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 하다못해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된 지는 오래됐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밤 한 9시쯤에 뭘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원치 않던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회가 됐네요. 그럼 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이제 필수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 결국은 잠자지 않고 일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 누군가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대 근무에 대해서는 뭐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기를 쓰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하는 거죠. 사업장이 이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더 길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서로 근로방식을, 근로시간을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좀 용어가 어렵죠. 직역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멋대로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역 첫 번째는 공장이든 회사든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이 몸이 하나니까 여러 명이 서로 바꿔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좀 더 이제 악의적으로 제가 의역을 해보면 안 쉬고 안 자고 계속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거는 명확한 이제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고 와라.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해라. 너무 뭐 악의적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 자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게끔 하고 쉬게끔 하고 그동안은 다른 사람이 와라. 이게 어떤 교대 근무의 국제노동기구의 좀 약간 좀 더 나간 해석이긴 하지만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 대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기나에 대해서 뭐 논의도 많고 정의도 많은데요. 국가마다 또 사회, 정치, 경제, 문화마다 좀 결이 다릅니다. 이 야간에 특히 교대 근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밤 10시 밤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밤 10시와 아침 새벽 6시 사이에 어느 정도 이상 일하는 사람을 교대 근로, 특히 야간 교대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야간 근로와 교대 근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는 이제 그냥 교대가 아닌
밤에 10시부터 6시 사이에 시간이 일정 부분 낀 야간 교대 근로를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주요 이제 직업성 이제 유해인자로 받아들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 시간에 몇 시간을 일하냐 그거는 제도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잠잘 때 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우리나라 그럼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 2011년에 그 산업안전보건단 연구원의 그 보고에 의하면 50만 명입니다. 꽤 많죠. 2016년 5년 흐른 2016년 보고엔 약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2배가 됐네요. 5년 만에. 그럼 2021년 아직 보고는 없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5년 사이에 24시간 사회는, 잠들지 않는 사회는 더 강화됐겠죠. 그죠? 게다가 플랫폼 노동자라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대리기사분들이 그렇고요. 야간에 물류센터 일하는 분이 그렇고요. 가사노동, 그 다음에 뭐 그 음식 배달 대행해주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분들까지 아우르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야간 교대 근로의 근무 행태를 가지신 분들은 무시 못할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누군가는 안 자고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가 잘 돌아가고 누군가는 되게 편하겠죠. 근데 밤에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모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뻗죠. 겨우 버티는 형국으로 일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메드라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 논문을 검색하는 주요 엔진인데 거기서 교대 근무라고 이렇게 쳤을 때, 야간 교대 근무라고 쳤을 때 몇 번 이상 이렇게 나온 이제 단어들을 이제 크기별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크면 관심이 많은 거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일 첫 번째가 슬립입니다. 잠이죠. 예. 아무래도 야간 교대 근로 하면 잠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커 보이는 게 의외네요. 캔서입니다. 암이죠.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도 주요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심장, 유방,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도 나오네요. 즉, 건강 영향이 좀 많고,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얘기할 거리가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요 건강 영향에 대해서 좀 한두 개씩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야간 교대 근로의 건강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요 비욘디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고 일주기 그 스케줄 리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즉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하루가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는 24시간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길지만 어쨌든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거는 우리의 24시간을 계속 관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정오부터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요. 정오 때 활발해지고 6시, 아침 6시부터 잠에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혈압도 좀 오르고요. 체온도 좀 올라가면서 한 점심 전에 이제 굉장히 얼럿해집니다. 명확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고 심박동도 조금 낮아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을 깬 다음에 체온이 낮아지죠. 혈압도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서카디안 리듬을 관장하는 돌리는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네, 어렵게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빛이 있으면 눈이 이제 빛을 보겠죠. 그럼 이 수용체가 반응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 것을 스탑시킵니다. 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빛이 없으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원활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 이렇게 멜라토닌의 우리 몸의 농도는 이렇게 유지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낮다가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렇게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지고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잠에 듭니다. 즉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핵심적인 호르몬은 멜라토닌입니다. 그럼 멜라토닌의 호르몬을 분비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인자는 빛이다.
이 빛은 비단 태양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인공빛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빛이 있으면 낮이니까 깨겠죠. 예, 멜라토닌을 나오지 않게 해서 깨게 하고 활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빛이 없으니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잠에 들고 깊은 잠에 유지가 되겠죠. 이 교대 근무는 여기에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즉 밤에 빛이 없어서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잠을 자야 되는 순간에 빛이 있는 것처럼 작동시켜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멈춰라, 이렇게 멈춤, 스탑 버튼을 강제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낮 다음에 밤이 돼야 되는데 낮 다음에 계속 낮은 형국인 거죠. 멜라토닌 수준에서는.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없음, 빛이 없으면 멜라토닌이 있고 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면, 즉 교대 근무를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이렇게 교란이 되겠죠. 서카디안 리듬이 교란이 됩니다. 이때 생기는 문제는 첫 번째가 아까 그 논문 검색, 의학 저널 검색에서도 보셨듯이 당연히 잠입니다. 예,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때에 발생되는 질병은, 연관된 질병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쭉 나열을 해볼게요. 심혈관계 부담. 자면 혈압도 좀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서 심혈관계 부담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오르고요. 또 내분비 질환이 생깁니다. 특히 당뇨병, 2형 당뇨병의 위험이 잠을 못 자는 분에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정신질환, 당연히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의 구조는 우울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랑 또 이제 비슷한 이제 그 기전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빛 때문에 잘 어그러지면, 서카디안 리듬이 어그러지면 우울증과 관련된 세로토닌이란 호르몬도 어그러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건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고 교대 근무 자체가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 잠을 잘 못 자면 통증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요통, 이런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고 통증의 깊이가 깊어지고 어지간한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을 나타내는 아주 괴로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면역 체계가 억제되면서 뭔가 잔잔한 이렇게 좀 작은 감기, 배탈, 감염증에 잘 걸립니다. 예, 심해지면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요. 주의 집중력의 저하는 그냥 단순히 주의 집중력의 저하, 퍼포먼스의 저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직업의학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을 할 때 어떤 경고 사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어떤 사고를 또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그 피하는 반응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사고가 높아집니다. 즉 교대 근무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멜라토닌의 분비 이상으로 인한 잠을 못 자는 거고, 잠을 못 자는 건 이렇게 많은 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질환뿐만 아니라 사고, 감염증 같이 좀 낯선 질환 또는 그 사건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좀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잠만 못 자냐? 아니죠. 여러분 이제 밤에 일을 해보신 적이 많겠죠. 또는 이제 옆에 가까우신 분이 있겠죠. 뭐 시험 기간에 몰아서 공부하신 분도 알겠는데, 이제 그 밤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낮에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왜 안 오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원래 밤에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이 거쳐야 우리 몸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계속 주의 집중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휴식이 어려워집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이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는 낮과 밤이 바뀌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면 휴식이 좀 없는 각성 상태, 즉 과각성 상태라는 게 우리 몸에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교감신경계의 과잉 활성이라고 부르고요. 어려운 말로는, 쉽게 얘기하면 밤이든 낮이든 자려고 딱 액션을 취했을 때 서서 이렇게 졸음도 오고 혈압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혈압의 디핑, 낮아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대 근무자는 이 과각성 상태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예, 밤에 일하고 낮에 잘라고 딱 누워서 혈압을 저희가 24시간 쭉 재보면 밤에는 잠을 잘 때는 잠을 깨어 있을 때보다 혈압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즉 디핑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대 근무자는 이 과각성으로 인한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피곤하고 잠자기는 더 어려워지고 심혈관계의 부담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과각성도 요즘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이제 밤에 일해 보셨겠죠. 이제 밤에 자는 건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입에 뭐래도 계속 넣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뭐 옆에 있는 뭐 달달한 것도 찾고 뭐 탄산도 마시고 뭐 커피는 뭐 당연히 마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소화기관은 좀 쉬어야 되는데 밤에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뭐 몸이 안 쉬는데 소화기관도 쉬겠습니까? 게다가 잠을 깨기 위해서 각성 효과가 있는, 즉 자극적인 뭐 기호식품을 찾게 되는 거죠. 에너지 음료라든가 커피가 일반적인 분보다 더 많이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장관계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부담이 있고 자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위장관계가 쉬지 않는 상황,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간 교대 작업하시는 분은 위염, 식도염도 굉장히 높고요. 위염, 식도염이 차라리 있으면 나아요. 치료하고 막 하면 되니까, 약이 있으니까. 근데 내시경에서 막 열심히 해봤어. 그랬더니 다 꽝이야. 예,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뭐 정상인데요? 이러는데 본인은 괴로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없고 영상의학적으로 뭐 내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때도 계속 불편감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걸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는 이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계속 불편한 기능성 소화장애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4배 가까이 높아요. 예, 그것도 이제 교대 근무의 주요 건강 영향이겠네요. 야, 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서 엄청 많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반응이 늦어지고 사고가 납니다. 단순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예전엔 알았는데 최근에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간 근로 하면 주의 집중력 떨어져 사고 나는데, 야간 근로를 한다는 건 낮에 잔다는 걸 의미하고 낮에 활동이 낮다는 걸 얘기하니 햇볕을 직접적으로 쬐일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햇볕을 쬐일 가능성이 줄어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 D 합성도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가 이제 평균, 그러니까 권장치보다 조금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 교대 근무자는 그 비타민 D가 굉장히 낮고 수준이, 비타민 D가 하는 일의 주요 일 중에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게 있죠. 뼈를 만들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적용시켜 보면 교대 근무자는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뼈가 좀 약하겠죠. 그래서 남들은 한 번 넘어지면 뼈에 금이 갈 정도의 사고도 교대 근무자는 뼈가 부러져요. 예, 특히 여성분들 더 심해. 그래서 어지간하면 조금 이 정도 뭐 넘어졌으면 한 일주일 좀 치료하면 낫겠다 싶은데, 교대 근무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요양을 해야 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등 또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의학적이고 이제 직업의학적인 내용이었으면, 최근에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대 근무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놈은 아니고 나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교대 근무자는 이제 잠을 깨기 위한 행동이건 어쨌든 술, 담배를 많이 해요. 안 좋은 생활 습관이 늘어납니다. 요즘 술, 담배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것까지 치더라도 최근에는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쉬다 보면 친구들은 다 주간에 만나잖아요. 또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갈래도 주간에 가잖아. 그죠? 또 휴일에 모처럼 이제 오프라서 쉬는 날이야. 그럼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뭔가 여가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여가는 말 그대로 뭐가 남아야, 에너지가 남아야 하는 활동이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를 뭘로 해석하냐면 수면 빗으로 설명합니다. 이따 질문이 좀 많이 나온 것 중에 그 내용이 있네요.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수면 빗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을 좀 적게 자거나 불편한 잠을 자다 보면 돈 할 때 그 빗처럼, 수면에 빗처럼 우리 몸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쉬는 날에 가족끼리 다 약속했어. 어디 무슨 랜드에 놀러 가자. 월드에 놀러 가자.
예, 그죠? 가장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약속을 했어. 근데 주말에 너무나 자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죠. 좀만 더. 이러다가 수면 빗을 좀 채우다 보니 가족이랑 약속을 못 지켜요. 나쁜 아빠지, 나쁜 엄마고. 원하지 않게 나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도 수면비,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못 지키고 계속 잠만 자고 이러면서 처음에야 이제 비난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간 고대근로 길게 하신 분들은 사회학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소셜 네트워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교대 근무자, 특히 야간 교대 근로자는 소셜 네트워크 인덱스, 즉 사회의 건전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관계 맺음도 어렵고 뭐 좀 활동하려 해도 주간에 여유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자느라 피곤하느라 그 약속 못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립되고 위축되고, 이거는 단순히 뭐 이상한 분, 나쁜 분이 아니고 정신건강과도 또 연결지고, 안 좋은 이제 건강 영향이 이렇게 사슬처럼 나타납니다. 어렵죠. 예,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그러면 뭐 교대 근무 야간 작업 하지 말라는 거냐?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 그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안 하는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은 문을 닫으면 안 되고, 군인은 닫으면 안 되고, 경찰서 뭐 있겠죠. 소방관들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필수고, 마지못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정도 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 거기서 누군가는 이런 많은 지금까지 쭉 나열한 그 건강 영향에, 나쁜 건강 영향에 놓여 있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는가? 또는 그거가 너무 과하다면 최소한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전 얘기를 감히 해봅니다. 요까지만 해도 이거 교대 근무가 나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암입니다. 네. WHO에서 이제 산하에 그 국제암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이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아이약에서는 암에 대한 위협을 크게 5가지, 4가지 부릅니다. 그룹 1부터 2A, 2B, 3, 4로 부르고요. 그룹 1은 이제 명확하게 이건 암입니다 라고, 이 어떤 물질은 또는 어떤 환경은, 어떤 행태는 암을 일으킵니다 라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룹 1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뭐 담배 피는 거, 미세먼지 이런 거 다 그룹 1이겠죠.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2A는 뭐냐? 맞아요. 거의 암이, 이 물질이 또는 이런 행태가 암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2B는 조금 더 부족하다. 3는 뭐 잘 모르겠다. 뭐 4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야간 교대 작업은 그룹 몇에 속할까요? 네. 2A입니다. 네. 국제암 연구소에서 야간 교대 작업은 그룹 2A. 네. 암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수준이. 그러니까 발암성에 대한 근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특히 어떤 암을 일으키는 게 대표적이냐면 최초 보고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보고되는 거는 유방암입니다. 네. 근데 교대 근무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여성이 좀 많아요. 간호 직군도 그렇고 의료 직군도 그렇고 서비스 직군도 여성이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 대한 그 보고가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멜라토닌이 하는 주요 역할 중에 이제 암이 자라지 않도록 그 시그널을 막는 그런 역할,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멜라토닌 분비가 교란되면서 그게 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람에 대한, 그러니까 암을 가질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좀 같이 교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은 특히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게 교란되면서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계암, 그 중에 직장암의 영향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 비뇨기계 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림심이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야간 교대 작업은 암도 일으킵니다. 암도 일으킬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예방하거나 막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좀 개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좀 쉽고 명확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 위에 보시면 까맣게 하는 겁니다. 뭘 까맣게 하냐? 이걸 수면위생이라고 부르고요. 수면위생에는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면위생 플러스 야간 교대 근로자의 수면을 좋게 하는 방법을 좀 정리한 겁니다.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주무시겠죠. 이제 야간 교대 근로자는 어둡게 하는데, 그 어둡다는 게 어떻게 제가 어둡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대충 이제 암막 커튼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빛이 한 톨도 없는 영화관의 깜깜한 상태를 낮에 만드셔야 됩니다. 암막 커튼을 칠 거면 벽 전체를 덮을 정도로 하고, 당연히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이렇게 눈에 빛이 들어가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겠죠.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는 거, 그게 1번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퇴근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퇴근 때 이제 야간 작업 마치시고 퇴근하시면 이제 그 빛이 계속 있잖아요. 그럴 때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야간 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패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선글라스 끼고 모두가 퇴근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으면 좀 좋겠네요. 어둡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진단입니다. 결국은 이 야간 교대 작업의 모든 건강 영향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보다 우리 국가는 그 특수건강진단이 많이 활발하게 또 많은 그 커버 범위를 갖고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좀 바쁘시고 건강하신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여기는데, 그걸 검진을 잘 받으시고 거기에 이상 소견을 잘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좋은 노력은 요겁니다. 세 번째는 잘 일어나는 거. 잘 일어나는 게 뭐냐면 교대 근무 패턴이 이렇게 바뀌죠. 바뀌다 보면 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분 일반적인 근로자를 생각하면 출근하기 한 2-3시간 전에 깨서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씻고 준비해서 출근하시잖아요. 네, 그겁니다. 더 자고 싶겠지만 또는 잠이 모자라서 더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냥 내가 교대 근무 패턴이 어떻든 2-3시간 전에 깬다. 그러면 무조건 잠을 많이 잤건 적게 잤건 그 시간에 깨는 겁니다. 네, 그 노력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좀 처음엔 피곤해요. 왠지 더 자고 싶고, 그렇죠. 눈이 안 떠지고, 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환경이고 모두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것, 즉 출근 시간에 맞춰서 교대 근무 패턴이 바뀌어도 그걸 좀 하는 것, 그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 가족의 노력입니다. 교대 근무하면 맨날 미안해요, 가족들에게. 약속도 잘 못 지키고, 나 낮에 자야 되니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도와주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인정해주고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를 서포트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그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무슨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막 잔다, 안 깬다. 밉죠? 여러분도 같이 가야 놀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의 권리인데 맨날 양보하고 이해해주진 말하는데 한 10번에 한 번은 너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몸이 그래서 그래요. 이 야간 작업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배려와 좀 이해가 가족이 해주셔야 그 당사자는 조금 더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3개월이면 야간 작업은 몸에 이렇게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적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근로를 3개월을 했는데도 또는 그 이상 했는데도 도저히 이건 잠이 조절이 안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면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통해서 약을 좀 드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잠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까맣게 하는 거, 검진을 잘 받는 거, 건강 이상을 빨리 캐치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스케줄대로 일어나는 거, 언제 잤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좀 가족들이 배려를 받고 필요하면 약을 좀 쓰는 거, 이 5가지를 좀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24시간 사회는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라서 사회가 좀 노력할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과연 이 24시간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게 사회에 더 바람직한지 좀 깊이 있는 논의와, 이건 한두 명이 안 되겠죠. 그 회사가, 그 사업장이
24시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를 필수 상황인지를 좀 면밀하게 고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을 해야 되면 그 근로자의 건강을 지금보다 좀 더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그 건강 영향을 이해를 하고 나쁜 건강 영향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갖는 거, 그건 우리 사회랑 사업장에서 해야 될 좀 시급한 노력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좀 저의 얘기는 좀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나 뭐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반대 의견도 메일에 주시면 활발하게 좀 의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을 제가 좀 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리애 선생님이 주야 근무로 10년 이상 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수면 패턴이 바뀌고 수면 부족이 생기면 암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본인 당사자거나 아니면 친인척 지인이 아마 이런 일을 하시겠죠. 예, 10년 이상 야간 근로를 하셨죠. 그럼 수면은 당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 호르몬의 기전, 우리 몸의 바람 기전, 플러스 여성 호르몬 기전, 남성 호르몬 기전, 복합적으로 인해서 암 발병률은 높아지는 게 명확하고요. 어떤 암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재는 전립선암, 직장암, 유방암의 위험은 높은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이 되는 암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건 명확하게 양반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대 근무 근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암 발병 위험은 높아집니다. 네, 10년보다 15년이, 15년보다 20년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말에 몰아자는 건 어떤가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수면 빚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 잠을 못 자게 되면 수면 빚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좀 뭔가 이거 갚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럼 빨리 갚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 빚은 빚이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채무 불이행, 과감히 나는 이 채무는 갚지 않겠다 선언하셔도 됩니다. 수면빚을 갚는다고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뭐가 더 해소되고 이런 거에 대한 단기 효과는 몇 개 보고가 되지만 장기 효과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장기 효과는 수면빚을 무시하고 그냥 잠을 못 자더라도 그냥 일어나서 활동해라, 이게 더 권장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좀 피곤하시겠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식에 좀 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저의 개인 주장은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저보다 많이 똑똑한 분들이 의견 합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예, 수면빚은 과감히 탕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채무불이행 선언하시죠. 예, 그리고 그 시간에 가족과 시간 보내고 개인 여가 보내시고 취미 활동하시고, 그게 권장됩니다. 다른 분이 조금 전문적인 좀 질문을 하셨네요. 멜라토닌, 뭐 이거 얘기 나오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멜라토닌 장기 복용하면 어떤 문제 생기나요? 주의사항에 몇 달 이상 연속 먹지 말라고 해서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멜라토닌은 일단 결론적으로 의약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약국에서 그냥 사실 수 있어요. 처방 없이도. 그러니까 의약품이지만 처방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의 성능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멜라토닌이, 왜냐면 우리 밤에 수면 교란, 서카디안 리듬이 교란되고 이 야간 작업에 주된 건강 영향이 생기는 건 멜라토닌이라고 했으니 보충해지면 좋아지겠구나 라고 해서 해봤는데 효과가 잘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주야가 계속 바뀌는 교대 패턴에선 의미가 없다. 단 의미가 있는 군이 있습니다. 직업군이. 뭐냐면 이제 파일럿이나 승무원 같은 분들은 이게 교대 근로가 아닌 시차가 바뀌는 거죠. 아예 시차가 바뀔 때는 멜라토닌을 좀 보충하면 효과가 좀 단기간에 있습니다. 장기간은 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차가 바뀌는 건 의미가 있는데 교대 근무 계속 패턴 바뀌거나 이런 분들은 효과가 아직은, 기대는 굉장히 컸는데 효과는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장복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서요. 요거는 그 주의사항에 몇 달 연속 먹지 하라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효과가 없다. 되게 낮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슷하게 마그네슘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뭐 워낙 교대 근무에 건강 영양이 많다 보니까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뭐 여러분 알고 계신 들어봤던 그 원소 또는 그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얘기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밤에 불면증이 도움되는 건 지금 뭐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모든 연구 결과가 하나로 들어갑니다. 예,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쓰면 뭐 중독이 된다, 수면제 쓰면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맞는데 이제 뭐 수면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 거의 뭐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만큼의 낮은 용량과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필히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조절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 보충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에비게일 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밤에만 운전하시는 배우자. 예. 배우자께서 이렇게 밤에만 운전하시나 봐요. 뭐 택시든 대리운전이시든 아니면 물류업이시든 도움 말씀 주세요. 예. 이게 제가 도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남편분의 또는 아내분의 직업이 배우자, 가족의 지지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이 책의 요 하트 모양이겠죠. 조금 이렇게 하트 모양 이런 게 좀 서로 민망할 수는 있지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잠을 잘 땐 최대한 주간에 좀 조용한 환경과 배려를 좀,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죠. 직업을 바꾸지 못하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모님 또는 이제 남편께서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닌 게, 수면빗에 대해서는 아셨잖아요. 그죠? 감히 어디 수면빗을 갖나? 예. 과감히 탕감해라. 오늘은 노는 날이다. 같이 놀자. 이렇게 야외 활동 같이 하고 하는 건 권장이 됩니다. 마냥 배려한다는 게 아니라 수면빗 같이 이런 개념도 알고 계시고, 그거는 이제 과감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커튼은 좀 치고, 이렇게 같이 병원에도 좀 가시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따뜻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대 근무 또는 밤낮 바뀐 생활이 피부와 연관이 있냐? 제가 건강 영양에서 말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질환입니다. 특히 탈모와 피부염, 피부염, 피부의 이제 표층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피부염과 그 다음에 건선까지도 지금은 연관성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양한 피부 질환군에는 연관성이 있는데 아직 명확하진 않고요. 블랙헤드를 질문하셨는데 블랙헤드는 이제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몰라서 어쨌든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겠죠. 예, 맞습니다.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근데 명확하진 않고 아직 보고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네요. 예. 자, 야간 교대 근로자입니다. 교대 근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식도에서 음식 넘김이 원활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약을 좀 처방 받으셨네요.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겠죠. 예, 야간 교대 근무 때문입니다. 네, 야간 교대 근무 때문에 음식 넘김이 원활하지 않고 식도염이 생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방은 근무하시면서 카페인이나 커피나 담배나 그런 좀 음료나 음식을 좀 들어가는 행동은 최소화하시고요. 물을 그냥 많이 섭취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염증이 있으면 위장 염증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몸에 좀 자극적인 건 피하시고, 그러니까 뻔하지만 밤에 좀 드시는 거 피하고 근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피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요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 받으셔서 다행이지, 진단 안 받았으면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라 그래서 더 본인은 괴로운데 듣는 약도 없고 진단도 없고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겹치셨겠죠. 예. 교대 근무에게 좋은 영양제가 있을까요? 예, 영양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통상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C, 물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제가 한 거기도 한데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교대 근무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 섭취의 문제는 첫 번째가 물 부족입니다. 예. 수분 섭취가 그 기준치보다 70%나 어떤 직구는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반밖에 안 먹는 거예요. 기대치에. 물 좀 많이 드시고. 그 영양제죠, 그것도. 예. 그 다음에 비타민 C, D, 마그네슘, 비타민 C 부족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빼고 비타민 D, E, 마그네슘, 칼슘, 인 다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까지는 제가 좀 얘기하긴 좀 성급하고 어쨌든 부족한 건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기만의 수면 패턴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켜주면 도움이 될까요?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상쾌하게 기상하는 이 모습입니다. 예, 교대 근무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어그러지고 어떤 날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막 뒤척이겠죠. 특히 언제 주로 그러냐면 교대 패턴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는 근로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십 번 이렇게 알람을 확인하죠. 그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근로자니까.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교대 근무 패턴이 바뀌는 그 순간, 나이트 시프트 바뀌는 그 순간에 굉장히 잠을 못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스스로의 기상 패턴, 수면 패턴이라기보다는 기상 패턴을 만드셔서 깨는 거 굉장히 도움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몇 시간이라는 걸 자야겠다. 그래서 내가 퇴근 후, 교대 근무가 어떻든 퇴근 후 얼마의 활동을 한 다음에 자겠다라는 것도 같이 잡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요건 긴데 제가 좀 그냥 그대로 좀 설명하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남편과 배달 매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2년 되었고요. 유방암 진단 받고 수술 좀 전에 하셨네요. 좀 잘 결과가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게 일할 10분을 못 찾아서 본인이 아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많이 줄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집에 오면 잠이 안 되죠. 예.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지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이 교대 근무가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건 이렇게 어떤 근로자 집단을 본 겁니다. 집단을. 예. 그러니까 집단을 봤던 결과를 한 명 한 명 맞춤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의 어떤 과거력이나 뭐 유전 형태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질문하신 분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타저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유방암의 위험은 높아지고 이미 유방 이제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유방암이 생겼으면 당연히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겠죠. 굳이 그게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서 위험 인자인데 그걸 어떻게 계속 하라고 하느냐.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이제 일할 사람 못 구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랑 이렇게 2분이 하시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 마지못해 하는데 10시부터 1시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굳이 다 안 좋은데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예, 자정부터 4시를 실은 멜라토닌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씻고 주무시면 그것도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정부터 4시는 최소로 겹치게끔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좀 어렵다. 예. 그게 힘드실 텐데 수술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알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잘 구해졌으면 좋겠네요. 교대 근무자들은 혈압에도 영향을 끼치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디핑이라고 잠깐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교대 근무하고 집에서 주무실 때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즉 몸이 심장이 쉬질 못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롯이 심장이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고혈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의 건강 영양 중에 뭐 심혈관계 질환은 늘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그리고 유전적으로 간이 안 좋은 남성이 야간 교대 근무 10년 정도 한 후에
간경화와 간암이 생겼는데 교대 근무, 밤샘 근무와 관련이 있나요? 제가 뭐 소화기계를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간 건강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예, 보고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위험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교대 근로자의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생활 습관이란 게 있죠. 그래서 술, 뭐 담배, 뭐 비만, 지방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비만, 그다음에 가족력, 생활 습관 다 따지고 들고 그 효과를 이렇게 딱 넣어보니 좀 모르겠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대 근무가 분명히 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심은 많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나름의 여러 분석을 통해서 판단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질문이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직은 좀 세모다. 하지만 의심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대 근무하시는 분은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하신다면 일반 근로자보다 생활 습관을 더 좋게 해도 쌤쌤인 거예요. 또이또이. 예, 같은 거죠. 그래야 선방.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대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는 이 정도 생활 습관을 하면 건강해지는데 교대 근무를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정도 생활 습관은 기본이고 그걸로 그냥 야간 작업의 건강 영향을 조금 갚는 거고 더 노력을 해야 개선의 여지가 조금 더 보입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중에 나 먹지도 않는데 살찐다 이렇게 하고 체중 관리가 어렵다 혈압이 오른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게으르고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대 근무는 원래 그런 겁니다. 엄청 노력을 해봤자 효과가 태가 잘 안 나요. 그만큼 우리 몸에 미치는 건강이 영향이 큰 거죠. 네, 여기까지 조금 뭐 좀 압축해서 전달 말씀드렸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좀 짧아서 다 답변은 못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의견 있으면 이메일이든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함께 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뭐 작은 도움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이 비욘디에도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